참으로 여행 마려워지는 시즌입니다. 그쵸? 직장인들에겐 꿀같은 여름 휴가가, 학생들에겐 달달한 여름방학이 있는 7, 8월이니까요. 벌써 갈 곳을 정하신 분들에겐 설레임을, 어쩔 수 없이 마음속으로만 비행기 티켓을 끊으신 분들에겐 대리만족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7편의 영화를 꼽아봤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캐리어 싸서 뛰쳐나가고 싶은 여행 마렵게 만드는 영화들, 지금 바로 알아봅시다. 가시죠. 16년 동안 같은 직장, 같은 일만 반복하며 살아온 월터는 짝사랑하는 그녀와 손만 닿아도 이세까지 상상하지만 현실에선 직접 데이트조차 신청하지 못하고 상사의 무례하고 부당한 대우에도 찐따가 일진 패는 상상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소심한 샌님일 뿐입니다. 부양해야 되는 엄마와 동생이 있는 월터에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변화보다는 지루하고 따분할지라도 안정된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 어릴 때 꿈꿔온 유럽 여행도 스케이트 챔피언도 모두 접고 살아온 월터는 우리네 삶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던 일을 내려놓고 어디론가 떠나기 위해선 돈과 시간도 중요하겠지만 생각보다 큰 용기가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일상도 정리해고라는 바람이 불면서 월터를 세상 밖으로 밀어넣게 되는데, 떠밀리듯 혹은 이끌리듯 모험을 떠나게 되는 월터를 보여주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어디에서 오는지 다시금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영화입니다. 세상을 보고 무수한 장애물을 넘어 벽을 허물고 더 가까이 다가가 서로를 알아가고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다. 이 말들은 사실 월터가 다니는 잡지 회사의 모토입니다. 그리고 회사의 이름은 라이프, 즉 삶이죠. 더 이상 상상이 아닌 현실 속에서 벌어지는 모험은 그린란드와 아이슬란드,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히말라야까지 관객에게 짜릿한 대리만족을 전해줍니다. 당장이라도 아쿠아맨이 술 마시면서 튀어나올 것 같은 그린란드의 스투키 홀모로에서 만난 술 취한 기장을 따라 죽을 고비도 한번 넘겨주고, 더 이상 탈 일은 없을 줄 알았던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마치 다른 행성에 와 있는 듯한 레이캬비크 근처의 푸른 산 블라피오트를 지나다 화산재에 파묻힐 뻔도 하면서 모험을 통해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나아가야 할 곳을 알게 된 월터는 더 이상 상상 속에 머무르는 사람이 아닌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힘을 가진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심지어 짱녀에게 데이트 신청까지 해버리는 월터. 이야, 다 컸네. 다 컸어. 하지만 여행이 아무리 좋더라도 월터처럼 아프가니스탄 같은 여행 금지국에 갔다간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니까 주의하세요. 정신과 의사 헥터는 매일매일 환자들에게서 자신들이 왜 불행한지에 대한 이유들을 듣습니다. 돈이 없어서, 병에 걸려서, 먹고 싶은데 못 먹어서, 원하는 생일 선물을 못 받아서, 여자를 봐도 흥분이 되지 않아서 등등 세상에 불행할 이유는 셀 수 없이 다양한데, 헥터는 매번 뻔한 충고와 함께 처방전만 쥐어주고 보낼 뿐이었죠. 결국 돌아갔던 환자는 또다시 돌아오고 다른 새로운 환자도 오고, 경제적으로는 유능한 정신과 의사 헥터는 지금 매너리즘에 빠져 있습니다. 헥터 본인조차 행복하지 않은데 환자들에게 의미 없는 충고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과연 인간에게 있어 행복이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환자들에게 행복을 찾아줄 수만 있다면 이런 약은 더 이상 처방하지 않아도 될 텐데. 그렇게 떠나게 되는 헥터의 행복여행. 런던을 떠나 상하이에서 만난 부자 에드워드는 돈이 곧 행복이다라고 하고, 티벳 승려는 불행을 피하는 것이 곧 행복은 아니다 라는 가르침을 주기도 하고, 아프리카에서 만난 어떤 아주머니는 가족과 평범한 삶을 사는 것에 행복을 느낀다고도 하고, 의료봉사를 하면서 직업에 대한 소명을 다할 때 행복을 느끼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LA에서 만난 첫사랑은 행복을 잃을지 몰라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곤 런던에서 연인과 다시 재회하며 우리는 모두 행복할 의무가 있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행복은 부수적인 효과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무언가를 추구할 때 오는 행복에 집중해야 된다. 헥터가 여행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행복이란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게 된다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행이라는 것이 월터와 헥터처럼 깨달음만을 추구하기 위해 떠나는 건 아니잖아요. 이번에는 신혼여행 떠나고픈 낭만으로 가득한 곳으로 떠나볼까요? 그리스 내 수많은 섬들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보물 같은 섬인 스키아토스 섬. 훼손되지 않은 자연환경과 에메랄드빛 바다와 모래 해변으로 어느 각도에서 찍어도 풍경화가 되는 그런 곳입니다. 스키아토스 특유의 감색 지붕과 새하얀 벽체의 건물이 반짝반짝 빛나는 지중해 바다와 어우러지는 이 호텔만 봐도 키야! 당장이라도 포카리 한 캔 따고 싶게 만드는 청량한 비주얼이거든요. 응애, 나 애기 소피 결혼식 할 건데 아빠를 초대했어. 근데 셋이야. 미친 소리로 시작하는 이 발칙한 영화는 개쩌는 배우진들, 누구나 알 법한 아바의 명곡들과 함께 그리스의 시원한 풍경 덕택에 개막장 드라마가 풋풋하고 설레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아니, 무슨 아빠들도 서로 누가 진짜 아빠인지 누가 진짜 남편인지 서로 얼굴 붉힐 법도 한데 오히려 다 같이 뱃놀이나 하고 있고, 결국엔 딸 그거 아무렴 어때 막 이러고 있어.
이게 뭐 인천부두 제물포 앞바다 이야기였으면은 개연성 따위는 개나 준 영화였겠지만 배경이 카스타니 해변이 되는 순간 그냥 개연성이 생겨버려. 아니 바다가 이렇게 예쁜데 싸우고 있을 거냐고. 크리스마스에 이 친구 없으면 섭하죠. 그리고 우리는 올해에도 보겠죠. 케빈을. 그만 보고 싶은데. 어쨌든 시카고의 동네 풍경이 배경이었던 1편에 비해 2편은 뉴욕의 정경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데요. 와, 이것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뉴욕봉 존나 차 있었잖아. 미아가 돼도 뉴욕에서 되고 싶다 같은 뷰승 같은 생각을 종종 하곤 했었죠. 뭐 지금에 와서야 외계인 침공이나 자연재해 등 영화 속에서 시도 때도 없이 박살나는 곳이긴 하지만 매일 아침 겸 점심으로 브런치를 먹고 스타벅스를 즐기며 밤엔 하우스 파티를 즐기는 뉴요커의 로망이 가득한 도시죠.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택시를 타는 케빈이 지나가는 배경은 퀸즈보로 브릿지입니다. 맨하탄, 미드타운, 롱아일랜드, 퀸즈를 연결하는 다리인데 이야 뭐 거의 3광안대교급 1909년에 완공되어 2009년에 100주년을 맞이했다고 하네요. 여기도 똑같죠? 1992년 이후로 아직까지도 영업하고 있는 전형적인 미국식 식당입니다. 메뉴들 이렇게 보시면은 딱 뉴욕한 느낌이 들죠? 맛있겠다. 우리들의 영원한 도둑 새끼들 해리와 마브가 케빈을 찾다가 스케이트를 탑니다. 이 아이스링크장은 계속 등장하는데 여긴 센트럴파크 내에 있는 월맨 링크라는 곳입니다. 영화 세렌디피티에도 등장했었던 곳인데 저는 어렸을 때 와 저렇게 멋진 도시 한가운데 스케이트를 타는 곳이 있다는 게 참 신기했어요. 내가 아는 아이스링크는 이런 곳인데. 열심히 돌아다니던 케빈은 지갑에 있던 무려 아빠카드 찬스를 사용해 어느 호텔에 묵게 되는데요. 여기가 이제 뉴욕 호텔의 상징이자 사악한 가격으로 유명한 플라자 호텔입니다. 가장 저렴한 방 숙박비만 해도 거의 200만원 수준인데 케빈이 묵은 방이 로열 스위트룸에 크리스마스 이브다 보니 당시 돈으로도 4만 달러 500만원도 아닌 5천만원을 하루 만에 태운 셈입니다. 야, 이 새끼 이거 간도 크네 이거. 덧없는 뉴욕 여행에 지친 케빈은 제발 가족들 좀 만나게 해달라고 트리 앞에서 기도하는데 여기는 록펠러 센터의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졸라 커. 전선만 8km래. 매년 전등식을 개최하는데 다들 이거 켜지는 거 보려고 짐 싸들고 난리도 아니랴. 연예인들 와서 축하 공연하고 뭐 거의 크리스마스 트리 콘서트 수준인 거지. 이번 연도는 11월 29일에 개최한다고 하네요. 혹시나 뉴욕을 이 기간에 가신다면 한 번쯤은 가볼 법하지 않을까? 이번에는 도시 여행에 낭만을 더해보겠습니다. 라라랜드는 재즈 피아니스트 세바스찬과 배우 지망생 미아, 이들 간의 꿈과 사랑을 그려낸 이야기입니다. 꿈꾸는 자들을 위한 도시 로스앤젤레스. 당연히 꿈을 쫓고 있는 멋진 두 청춘 또한 로스앤젤레스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라라랜드 속에는 LA의 명소들이 듬뿍 담겨 있습니다. 첫 만남 이후 파티에서 우연히 마주친 둘, 주차장까지 같이 걷게 되는데요. 이 장면은 포스터에도 있다시피 너무나도 유명하고 아름다운 장면이죠. 매직 아워라고 해서 노을진 풍경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많은 관광객분들이 이 시간대를 노려서 방문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이 풍경을 담기 위해 30분 안에 촬영을 다 끝냈다고 합니다. 엠마 스톤과 라이언 고슬링 두 배우는 완전 갈려나갔겠죠. 재즈를 싫어한다는 미아를 데리고 기어코 재즈바에 간 세바스찬. 여기서 환상의 똥꼬쇼를 한 덕분에 미아는 세바스찬에게 뿅 가고 종종 데이트를 하러 이곳 라이트하우스 카페에 들리는데요. 실제로도 요런 비주얼이라고 합니다. 허모사 비치 근처에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시티 오브 스타즈를 이곳 허모사 비치 피어에서 불렀죠. 영화 속에서 나온 이 가로등은 실제로는 CG였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시면 살짝 어둡다는 거. 하지만 이 노을만큼은 진짜라는 거. 세바스찬과 미아는 몰래 천문대에 숨어 들어가서 재차 마음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사실 내부는 모두 세트장이라고 합니다. 촬영이 제한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도 이곳은 여전히 야경 맛집이죠. 캬! 이 풍경 보십시오. 이게 진짜 시티 오브 스타즈 아니겠습니까? 파리를 배경으로 한 이 썩는 영화. 주인공인 길은 매일 밤 12시에 1920년대를 대표하는 예술가들을 만나게 되는 꿈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야기 사이사이 파리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이건 뭐 파리 홍보 영화라고 해도 될 정도로 너무 아름답게 보여주거든요.
파리 외곽에 위치한 지베르니에는 연꽃의 실제 모델인 화가 모네의 정원이 있습니다. 일본풍의 디자인이 유독 많은데 당시 인상파 화가들 사이에서 일본 판화 스타일이 인기가 많았다고 하네요. 실제 모네가 작업하던 작업실을 기념품 가게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베르사유의 궁전이니까 궁전도 좋은데 영화의 배경이었던 정원도 존나 이쁩니다. 보통은 궁전을 보여주지 누가 정원을 보여줄 생각을 하겠어? 주인공이 과거 여행을 떠나기 위해 매일 밤 찾는 이곳이 빵테옹입니다. 많은 신들을 모시는 신전이라는 뜻을 가진 국립묘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빅토르 위고, 퀴리 부인 등등 여러 위인들이 묻혀있는 곳이에요. 딱 풍경만 봐도 레미제라블 행진 곧바로 생각나죠? 이 외에도 호텔, 레스토랑, 박물관 등등 파리를 대표하는 명소들이 20여 곳 이상 더 나오는데 이건 영화에서 직접 확인하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곳은 포스터에도 나올 정도로 파리를 대표하는 장소인 세느강입니다. 주인공이 무진장 걷는 장소죠. 노트르담 대성당, 루브르 박물관, 에펠탑 등등 누구나 잘 알고 있을 법한 명소가 강을 따라 어우러져 있는데 특히 밤의 야경이 참 아름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느강 야경도 예쁘지만 야경하면 우리나라 한강도 참 예쁘죠. 무엇보다 강폭이 1km 넓어서 200m 정도로 좁은 파리의 세느강이나 런던의 템즈강이 그냥 센천, 템즈천 같아 보인단 말이죠. 심지어 무인도인 밤섬까지 있는데 눈물의 짜파게티 먹방으로 유명한 이 영화 김씨 표류기를 찍은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게 세느강이었거나 템즈강이었으면 김씨가 그냥 수영해서 나와버렸다니까? 그런데 이 영화가 왜 여행을 마려워지게 하냐? 한강 밤섬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 불도 피워, 물고기도 잡아, 계란도 후라이 해먹어. 차가운 도시 속에서 유유자적 농촌 라이프라. 이야, 보다 보면 캠핑이 참 하고 싶어지거든. 그래도 요 짜파게티 만들어 먹는 장면이 올타임 레전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아저씨, 어? 우리도 한 입만. 꺼져 이 거렁뱅이들아. 한 입 주면 더 큰 선물로 데려가 줄게. 우리 고양이야. 더 큰 섬 말고 반포자의 60... 도착했어. 여기야. 시발. 광진구 짜파게티 도둑 별주부전의 고향 사천시 비토섬에서 개꿀 빨 수 있는 생활관광 프로그램. 김씨 바보야. 넌 밤섬밖에 모르지? 여긴 밤섬보다 훨씬 넘은 비토섬이라고. 빗섬. 하지만 난 빗섬에 잔뜩 물려서 돈이 없다고. 걱정 마. 그럴 땐 비토섬을 쓰면 되니까. 문체부와 사천시의 지원하에 슈퍼 할인 혜택을 제공 중. 1박당 50%까지 할인, 체험 프로그램 50% 할인, 식음료 쿠폰 2만원 지급. 아줌마 방 하나 주세요. 5만원 이후. 반값이라던데? 반드시 이따오지 어플 혹은 비토섬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예약해주세요. 색다른 국내 여행지를 원했던 당신이라면 나 밤섬으로 돌아가기 싫어졌어. 내 좀 가면 안 될까? 비토섬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죠? 지금 바로 별주부전의 고향 비토섬으로 놀러오세요. 나 여기서 평생 살래.